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퉁퉁 부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선명한 자국이 2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서 불안하셨던 적은요?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에 하얀 거품이 가득해서 멍하니 바라보셨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간 신장질환 환자들만을 전문으로 치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왔지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3년 전 새벽 3시 응급실로 실려온 68의 한 할머니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15%밖에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몸속 독소 수치는 정상인의 10배가 넘었고 온몸이 부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식을 되찾으신 후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그저 요즘 나이 들어서 피곤한가 보다 했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고 다리가 붓는 건 오래 서 있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만약 그날 밤 정신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분은 지금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으며 살고 계셨을 겁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삶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한신장학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만성 신장병 환자는 약 500만 명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90%가 자신이 신장병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는 3명 중 1명이 중기 이상의 신장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간처럼 재생되지도 않고 폐처럼 여분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증상 없이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신장 기능이 70% 손상되어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80%가 망가져서야 비로소 피로감, 부종,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발 오늘 딱 1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당신과 당신 가족을 평생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공개합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우리 집에 정수기가 있지요? 필터가 더러워지면 물맛이 이상해져서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 정수기인 신장은 어떻습니까? 필터가 막히고 기능이 떨어져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하루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2리터 페트병 90개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주먹만 한 크기의 신장 2개가 24시간 쉬지 않고 해내고 있어요. 신장이 하는 일은 단순히 노폐물을 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적혈구를 만드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도 만듭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빠지면 빈혈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요. 신장병 환자들이 골다공증에 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도 맞춰줍니다. 칼륨, 나트륨, 칼슘, 인 같은 미네랄을 적절하게 조절하죠. 그런데 신장은 참 과묵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신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망가져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장은 여유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상 기능의 30%만 남아있어도 몸이 돌아갑니다. 실제로 한쪽 신장을 기증한 분들도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혈압입니다. 전체 신장병 환자의 30%가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망가집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내 미세혈관이 터지고 굳어져서 거름막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가 100만 개나 있어요. 이 사구체가 고혈압으로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당뇨병이에요. 신장병 환자의 45%가 당뇨 합병증입니다. 높은 혈당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당뇨병을 10년 이상 앓으면 절반 정도가 신장 합병증이 생겨요. 20년이 지나면 80%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셋째는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 혈류가 감소합니다. 하루 2알씩 3개월만 먹어도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넷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30%나 감소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신장병 발생률이 2배 높아요. 하루 한 갑씩 20년 피우면 신장 기능이 20% 저하됩니다. 다섯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마시면 만성 신장병 위험이 50% 증가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음식 5가지를 5위부터 하나씩 공개합니다. 5위는 양배추입니다. 왜 양배추일까요? 양배추에는 인돌 3카비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이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이상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간이 독소를 잘 처리하면 신장으로 가는 노폐물이 줄어들어요. 또한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100g당 170mg으로 매우 낮아서 신장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채소입니다. 참고로 시금치는 100g당 칼륨이 700mg이나 돼요. 양배추의 비타민 U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타민 U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신장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병 진행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양배추는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끓는 물에 3분만 데치면 이 성분이 분해됩니다. 데친 양배추에 참기름 1스푼과 깨소금을 뿌려 드세요. 하루 한 공기 정도 약 150g이면 충분합니다. 4위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 같은 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0만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베리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사람들은 만성 신장병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특히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서 신장 건강에 이중으로 좋습니다. 크랜베리의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이 방광에 세균이 달라붙는 걸 막아줘요.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까지 염증이 퍼져서 신우신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는 신장의 사구체 기저막을 보호합니다. 사구체 기저막은 혈액을 거르는 필터인데 당뇨나 고혈압으로 손상되기 쉬워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이 필터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베리는 당분이 있으니 하루 한 줌, 약 70g 정도만 드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일의 양을 더 줄이셔야 해요. 아침 식사 후에 무가당 요거트 한 컵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해서 독소 생성을 줄여줍니다. 3위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과 신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이 만성 신장병 환자들에게 1년간 올리브 오일을 하루 40ml씩 먹게 했더니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50% 감소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보다 산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하루 종일 독소를 거르니까요. 올리브 오일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 세포를 보호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160도 이상에서 발연점에 도달해 유해 물질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도 만들어져요. 나물이나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이미 조리한 음식에 마지막에 둘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둘째,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 압착한 기름이라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은 정제 과정에서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사라져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엑스트라 버진을 고르세요. 셋째,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에 약해서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건 쉽게 산패됩니다.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3개월 내에 다 드세요. 하루 2스푼, 약 30ml면 충분합니다. 2위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이상 해독 효소를 600%까지 증가시킵니다. 이 효소가 신장의 독소를 분해해서 배출을 돕습니다. 신장은 다른 장기보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하니까요.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파괴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신장세포를 보호해요. 브로콜리의 크롬 성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크롬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특히 좋아요.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 손상도 줄어듭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설포라판은 열에 약해서 잘못 조리하면 다 날아가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이 다양한 조리법을 비교했는데 5분간 찌는 방법이 설포라판을 가장 많이 보존했습니다. 끓는 물에 3분 이상 데치면 설포라판이 70% 파괴됐어요.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를 한 송이씩 잘게 자르세요. 잘게 자를수록 세포벽이 깨지면서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 효소가 설포라판을 만들어요. 그 상태로 5분간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설포라판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그 다음 찜기에 2분만 쪄주세요. 3분 이상 찌면 미로시나아제가 파괴되어 설포라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찐 브로콜리에 들기름 1스푼을 두르고 으깬 두부와 섞어 드시면 환상의 조합이 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여주고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하루 1컵, 약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이미 신장병이 4단계 이상 진행된 분들은 브로콜리의 칼륨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심장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선생님, 마늘이요? 저는 평생 마늘을 먹어왔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고 의아해하실 겁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병의 2대 주범인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잡는 거죠.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연구팀이 메타 분석을 한 결과 마늘을 매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8.4, 이완기 혈압이 7.3 낮아졌습니다. 이 정도 혈압 감소면 뇌졸중 위험이 40%, 심근경색 위험이 25% 줄어드는 효과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데도 고혈압,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마늘을 잘못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극도로 약합니다. 60도만 넘어가도 파괴되기 시작해요. 100도에서 10분간 가열하면 알리신이 90% 이상 사라집니다. 우리는 평생 마늘을 김치에 넣고 찌개에 넣고 볶음에 넣어 먹었습니다. 향만 먹었지 정작 약은 먹지 못한 겁니다. 마늘은 반드시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생마늘을 어떻게 먹냐고요? 걱정 마세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을 잘게 다지거나 으깨세요. 그리고 10분간 그대로 두세요.
마늘을 자르면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공기와 만나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 10분 정도 걸려요. 바로 가열하면 알리나아제가 파괴되어 알리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진 마늘을 올리브 오일 2스푼, 발사믹 식초 1스푼과 섞어 드레싱을 만드세요. 구운 가지, 애호박, 양파 위에 뿌려 먹으면 전혀 맵지 않고 고소합니다. 가지와 애호박은 저칼륨 채소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 보호에 좋아요. 또 다른 방법은 다진 마늘을 두부에 섞는 겁니다. 으깬 두부 반모에 다진 마늘 1작은술, 들기름 1스푼, 참깨 1작은술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세요. 고소하고 담백해서 밥 반찬으로 딱입니다. 하루 생마늘 한두 쪽, 약 5g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신장을 지키는 음식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위한 6가지 생활 수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금을 줄이세요.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 2,000mg의 2배가 넘어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이 그만큼 더 힘들게 일합니다. 나트륨 1g이 증가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이 정도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김치 한 접시에 나트륨이 600mg이나 들어있어요. 젓갈, 장아찌, 된장찌개는 가능한 한 피하세요.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생강, 허브로 간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도 조심하세요. 라면 한 개에 나트륨이 2000mg, 햄 100g에 1000mg이 들어있어요. 빵, 과자, 인스턴트 식품도 생각보다 나트륨이 많습니다. 식품 라벨을 꼭 확인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진통제를 함부로 먹지 마세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는 신장 혈류를 30% 감소시킵니다. 이 약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데 이 물질이 신장 혈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장기 복용하면 급성 신손상이나 만성 신장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신장재단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1년 이상 진통제를 먹으면 신장병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 탈수 상태인 분은 더 위험해요. 두통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세요. 수면 부족, 스트레스, 안경 도수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꼭 약을 먹어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비교적 안전한 약을 최소 용량으로 드세요. 셋째,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세요. 건강한 분들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면 적당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이에요. 하지만 만성 신장병이 있다면 0.6에서 0.8g으로 줄여야 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36에서 48g만 드세요. 단백질을 소화하면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같은 노폐물이 생깁니다. 신장이 이걸 걸러내야 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의 부담이 커져요. 국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저단백 시기를 한 그룹은 일반 시기를 한 그룹보다 투석 시작 시기가 평균 2년 늦춰졌습니다.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달걀 흰자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두부는 소화가 잘 되어 신장에 부담이 적어요.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100g 이하로 제한하세요. 넷째,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세요. 담배를 피우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30% 감소합니다.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또한 흡연은 혈압을 올리고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신장병 진행 속도가 2배 빠릅니다. 금연하면 5년 내에 신장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술은 탈수를 일으켜 신장에 직접 손상을 줍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요. 탈수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신장이 거르기 힘들어집니다. 일주일에 소주 2병 이상 마시면 만성 신장병 위험이 50% 증가합니다. 가능하면 끊고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소주 반병 이하로 줄이세요.
5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6에서 8잔, 약 1.5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 신장에 결석이 생기기 쉬워요. 신장 결석은 요로를 막아서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식사 후 1잔씩 나눠 마시세요.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거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 후 하루 수분 섭취량을 정하세요. 투석 환자는 보통 하루 1000ml로 제한합니다. 6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5일,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압과 혈당이 개선됩니다. 타이완 국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병 환자가 3개월간 규칙적으로 운동했더니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6 정도 증가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운동은 체중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혈당 조절이 쉬워져요. 다만 투석 환자나 심한 빈혈이 있는 분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신장을 살리는 5가지 음식. 양배추로 독소를 줄이고 베리로 염증을 잡고 올리브 오일로 혈관을 보호하고 브로콜리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마늘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세요. 여기에 소금 줄이기, 진통제 줄이기, 단백질 조절하기,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을 더하면 완벽합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우리가 관심을 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병 3단계 환자들이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철저히 했더니 5년 후 40%가 2단계로 호전됐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당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런 정보를 친구에게 전했다가 그 친구가 조기에 신장병을 발견해서 치료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건강하게 등산을 다니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하는 작은 습관으로 지킬 수는 있습니다. 투석기에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손주들과 여행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 가는 그런 건강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신장 건강뿐 아니라 심장, 뇌, 관절 건강에 관한 생명을 구하는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